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특집 마음의 아픔이 몸의 그 통증으로 표현되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신 박사님과 이현주 의사 선생님의 대담이 아주 많은 댓글 반응을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민철님, 이 코너 참 좋음. 루나모네트 분, 통증 내용 꿀잼. 그리고 요가줌마 분님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통증 환자의 마음 읽기 코너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늘 보는데요. 몸과 마음 사이 그 어디쯤에서 통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늘 고민 중이었습니다. 한방, 양방은 물론 수술도 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제인가 싶어 요가를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상 저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근육이 신경을 눌려서 통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었네요. 되게 저게 그냥 의사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이분들 따라 한 거죠.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이현주 선생님이 들려주실 환자분들의 통증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황 박사님, 황심소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와일드진 님입니다. 통증 전문의와의 대담 매우 유익했습니다. 황 박사님이 전문가를 만나니 히스테리가 거의 없으시네요. 맨날 패널 저 패시더니. 네. 마음 편하게 즐겁게 봤습니다. 이분은 내가 주 패는 네. 말로 주 패면 본인이 네. 마음이 아파지는 희한한 패널과의 마음 공감수를 발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교감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남의 불행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인간들, 그들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불행을 덤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과 몸의 가장 중요한 이해자, 치료자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현주 선생님은 진짜 훌륭한 의사인 듯 진성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이버복님, 황반변성이 있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오랫동안 일하던 분야에서 회의감을 갖던 시점과 같았던 게 기억납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분 참 마음의 아픔이 네. 우리가 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던 마음의 아픔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병이라고 표현하는 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데 의사들은 몸의 아픔으로 나타난 거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병명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병명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은 사실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의사처럼 병명을 갖다 붙이지 않고 각자가 자기 마음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역사상으로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자기 마음의 아픔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의 아픔은 저 하늘에 계신 신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계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악마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악령에 의해서 내가 아파지는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네 개인적으로 너가 마음이라는 건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아프면 그냥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늘이 나에게 아픔을 줬구나. 또 하늘에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그 아픔이 사라지기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리스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21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WPI를 만난 지 3년 된 어떤 한 분의 후기 사연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분이 사실은 M자 매뉴얼 WPI 프로파일에서 아이디얼 리스트로도 변신을 하셨고요. 아, 본인이 느꼈던 굉장히 심각한 허리 디스크 통증도 수술을 통하지 않고 나아지게 되었다는 이런 후기 사연이 왔습니다. 황신소를 듣고 WPI를 본인이 접한 다음에 본인이 허리 허리 통증이 디스크가 사라졌다는 거야. 우와, 이럴 때 우리 교회라면 할렐루야 이러고 그다음에 헌금 팍팍 할 텐데 우리도 이거 사이버 헌금 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진짜 놀랍네요. 그 하루캔님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예언자 오라클, 그녀의 집에 걸려있는 문구,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영화에 몇 번이나 등장한다. 왜 이 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걸까?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 왜 태어나셨어요? 어찌 보면 진짜 황당한 질문 아닌가? 미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태어난 거 기억도 안 나는구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저거 내가 잘 던지는 질문인데 속으로 저런 욕까지 내가 얻어먹고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오의 운명, 그 하늘이 준 소명을 다하는 것이 네오의 존재의 의미이다. 우리 또한 분명 태어난 이유가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은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WPI 심리 검사를 하게 된 후 인간 심리에 관심이 생겼다. WPI 심리 검사를 하면 자신의 성향을 보여주는 심리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욕망이 무엇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할 때 나는 불안해진다. 내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그냥 누구에게 던지는 핀잔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를 안다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매트릭스의 불안정이 그 정점에 달하면 시온의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알리는 방법으로 통증을 이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분 진짜 잘 이해를 했네요. 네. 뉴욕대 재활의학과 존산호 교수의 통증 혁명을 보면 마음이 신체를 통해서 보내는 다양한 통증 신호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접근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마음은 간사하고 우리 육체는 우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대신해서 통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저 산호 교수의 통증혁명에는 실제로 우리 신체가 아픈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체 자체의 기계적인 물리적인 생물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각각 통증을 겪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또 그 사람 각자가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몸만 보지. 그래서 통증혁명은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것이 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넘어서 마음이나 또 뭔가 마음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사로서는 통증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이면 틀림없지만 의사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무지함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매번 느꼈어요. 따라서 물리적인 상처와 감염에 의한 통증이 아닌 시민성 통증의 경우는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인식 못하거나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경계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 10년에 한 번씩 허리 디스크 통증이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협착 또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허리 디스크 병이기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6개월간 한방 치료와 진통제를 먹으며 보존요법과 걷기 운동을 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일상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네.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본인의 통증과 관련된 진짜 문제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이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나을 거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통증과 관련된 진짜 문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고 그 진짜 문제를 알기만 했으면 되는데 진짜 안타깝네요. 그 단서를 바로 2017년 집에서 오랜 시간 누워 있다가 그때 우연히 듣게 된 방송이 황심소였다. 황심소에서의 방송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담자가 가진 진짜 문제를 내담자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WPI 심리 상담의 에센스거든요. 6개월간 황심소를 들었고 2018년 초부터 6개월간 3권의 소설을 필사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때쯤인 듯 싶다. 놀라운 거네요. 예, 이분.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았고 점차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내 속의 외침이 뚫고 나왔다. 네, 진짜 훌륭하세요. 2018년 8월 황 박사님께 개인 상담을 신청했고 오. 그동안 내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1시간 동안 나 혼자 거의 방언 터지듯 말했다. 심리상담 방송을 녹취해보라는 솔루션이 강하게 내 머리에 남았다. 그때부터 6개월간 브런치에 100일간 글쓰기에 도전했다. 별로 쓸 말도 없는데 매일매일 뭔가를 써야 하는 것 같은 규칙은 나를 좀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꼭 필요했다. 6개월간의 글쓰기를 마친 후 자가 보유하는 한 권의 독립서적을 만들었다. 오, 그렇군요. 초고를 6개월간 썼고 그 원고를 내가 직접 제본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다시 4개월 후 감옥 같은 고등학교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꿈꾸던 소년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그곳 파리를 향해서 중년의 나이에 나 홀로 2주간 여행을 떠났다. 와. 아이와 집사람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만큼 내 마음은 변화를 갈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2주간 파리에서 매일 글을 썼다. 글 공부를 해야만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내 마음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네. 언젠가 그 글을 다듬을 능력이 되면 그때는 퇴고를 거듭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네. 1년이 지난 2020년 7월 독립서적 펀딩을 시작했고 이것이 성공해서 첫 출판을 했다. 와. 내 지난날의 속살이 그대로 담겨 있기에 처음에는 뻘쭘하고 망설여졌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런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10년간 운영해오던 사업이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운명이 내게 선물한 낭떠러지 앞에서 그동안 망설였던 것들을 꺼내서 시도했다. 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꼭 해보고 싶었다. 그 실천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창업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한다. 황심소를 알게 된 지 3년이 흘렀다. 현재 WPI 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을 끝내고 사례분석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와. 나는 나름대로 나를 WPI 심리 연구가라고 규정했다. WPI 안에는 황성민 박사가 30년 넘게 연구한 방대한 심리 자료가 담겨 있다. 남은 내 인생을 WPI를 연구하며 지난날 방황하며 살아온 수많은 시간과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시 재조명하려 한다. 나를 알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음을 알려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다. 우와. 이야, 이거 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요? 할렐루야. WPI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요? 와, 우와. 황홀합니다, 진짜. 어제 읽어보면서 참 뭉클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거 각자가 WPI를 경험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1월 16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